이제 응애가 미치는 영향에서 첫 번째, 응애가 가지고 오는 여러 바이러스들 한번 볼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쥐. 쥐가 왜 더럽고 무섭냐? 사실 쥐 자체는 그렇게 뭐 더러운 생물이 아닙니다. 쥐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뇌가 있어서 지 몸 청소하고 또 집도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아요. 사는데 쥐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쥐가 갖고 다니는 온갖 바이러스가 더러운 거죠. 응애도 똑같아요. 그래서 쥐 이렇게 죽여보면 쥐 딱 죽잖아요. 어디 뭐 차에 치여서 죽거나 막 그러면은 죽고 나서 먼지가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먼지가 아니라 쥐 몸에 붙어 있던 여러 벼룩, 찐득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애도 이제 지 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복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들을 퍼뜨리는데 요 보시면 돼요. 응애가 지금까지 응애가 옮긴다고 알려진 바이러스가 이만큼이나 돼요. 만성 꿀벌 마비병, 급성 꿀벌 마비병, 카시미르 마비병, 이스라엘 급성 마비병, 날개 불구병, 꿀벌 진드기 바이러스, 완만성 꿀벌 마비병 이렇습니다. 마비병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꿀벌의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은 전부 다 응애로 인해서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날개 불구병 있고, 그 다음에 꿀벌 진드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응애가 옮기는 바이러스나 질환만 해도 총 7가지가 된다. 최소 7가지인 겁니다. 마비병이 5개나 되잖아요. 이 마비가 뭐냐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애들을 막 부들부들부들 떨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애들 보면은 비행을 제대로 못하고 폴짝폴짝 뛰고 좀 이렇게 소문에서 축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소문 앞에서 맴도는 애들 요런 게 대표적인 마비병의 증상이거든요. 마비병은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체처럼 가만히 움직이는 막 온몸이 마비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다. 요런 마비병이 아니라 제대로 비행을 못하는 증상이 바로 마비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응애에 많이 감염된 봉군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죠. 소문 앞에서 벌통 근처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애들. 그게 다 마비병의 증상이고, 그다음에 날개 불구병, 날개가 불구로 태어나는 애들. 이런 게 또 이제 응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성충이나 유충, 즉 개체한테 미치는 영향. 개체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되느냐 보면은 일단 지방질을 계속 파먹는다 그랬잖아요. 응애 먹이는 꿀벌의 지방질입니다. 그래서 꿀벌의 지방질을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근데 지방질이 감소되면 우리는 이렇잖아요.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막 나 지방 없애야 되는데, 지방 먹어주면 좋은 거 아니야? 할 텐데, 이 지방이 인간의 지방이랑 또 좀 다릅니다. 얘네는 몸이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지방 없어지면은, 공짜 다이어트 이럴 텐데, 전혀 꿀벌한테는 안 그렇고, 이 지방에 얘는 단백질도 저장하고 몸을 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성분 요런 걸 좀 저장해 놓는데 그런 게 같이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나이에 외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출방하고 12일에서 13일 있다가 외역을 나가게 되는데 진드기한테 응애한테 많이 감염된 개체는 좀 출방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일찍 외역을 나간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회귀율이 저하됩니다. 사냥 나갔다가 채집 나갔다가 본군으로 돌아오는 확률이 정상군은 80%인데 감염군은 64%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심각하죠. 요거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는 요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응애에 감염되면 왜 안 되냐? 응애 왜 관리해야 되냐? 몸무게가 감소합니다. 몸무게가 감소하면은 채집 나가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리고 날개가 불구가 돼서 일단 비행을 못하게 되고 복부가 축소됩니다. 복부가 축소되면 비행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먹이를 많이 저장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수밀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애에 많이 감염된 봉군, 즉 여름에 이제 폐사 직전의 봉군을 보면은 몸이 굉장히 작은 꿀벌들을 볼 수 있어요. 몸이 작은 꿀벌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응애에 감염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몸이 작은 거는 꼭 응애에 감염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름 돼서 막 개체 수가 점점 이유 없이 줄어드는데 꿀벌까지 작은 크기로 나온다 하면은 그건 응애에 감염이 돼서 복부가 축소된 성충이 태어났다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두샘이 최대 31%까지 축소된다고 해요. 요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인두샘이 뭐냐? 로얄 젤리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로얄 젤리를 만드는 기관인데 요게 31%까지 축소된다.
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겠냐? 첫 번째, 로얄 젤리 만드시는 분들 돈을 덜 벌게 된다. 요 말이 되겠죠. 어, 로얄 젤리 만드시는 분들 좀 같은 꿀벌이 있어도 좀 생산량이 적어진다라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꼭 로얄 젤리를 안 만들어도 로얄 젤리 안 만드니까 그럼 나한테는 해당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로얄 젤리를 안 만들어도 로얄 젤리를 인두샘에서 뽑아낸 로얄 젤리로 일단 애벌레를 밥을 먹이기 때문에 그 애벌레한테 밥을 주는 양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육아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체내에 있는 단백질도 감소하고 나가서 꿀이나 화분을 물어오는 채집량도 감소하고 결론적으로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그 다음에 숫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일을 주로 일벌, 암컷들이 하기 때문에 암컷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응애는 사실 숫벌방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숫벌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숫벌의 역할 뭡니까? 교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미 딱 하나를 위해 태어난 애들인데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을 이제 낮춰버립니다. 성기능을 감소시키고 숫벌의 교미 비행 능력을 감소시켜서 새로운 여왕벌이 교미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봉을 하거나 다음 세대에 이제 다른 세대의 꿀벌이 번식하는 그런 것까지 좀 가로막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체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면은 전체 봉군에도 어떤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봉군 규모가 축소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벌이 먹이를 덜 먹고 계속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애들보다, 불량으로 태어난 애들이 많고, 또 수명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봉군 규모는 당연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역봉수의 감소로 인해서 산란이 감소합니다. 그런 식으로 역봉수가 감소해가지고 더 이상 육아를 할 벌도 없고 소방을 청소해줄 벌도 없기 때문에 산란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왕벌은 아무데나 산란하지 않아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소방에만 산란하는데 청소 상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산란도 자연스럽게 적게 하게 되고 또 벌들도 이제 소방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애벌레도 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결한 내부 상태와 폐사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게 전체 봉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응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응애에 심하게 감염된 봉군들을 다 시체 이런 걸 조사해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뭐 마비병, 무슨 병, 부적병, 낭충봉화부패병, 뭐 석고병 저기 막 이런 여러 병명이 다 검출됐다고 나와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애가 이걸 전부 다 옮겼다기보다는 원래 모든 꿀벌들이 항상 그런 병을 좀 어느 정도 몸에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병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봉군이든 이제 바이러스나 병에 대한 보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안 심하면은 건강한 봉군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내 봉군이 응애에 너무 심하게 공격을 받아서 봉군의 전체적인 상태가 안 좋아진다 하면은 그런 병균이 갑자기 심하게 창궐하게 됩니다. 그런 게 창궐하면서 결국엔 다 죽기 때문에 마지막에 검사를 해보면은 항상 그런 균을 복균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응애에 감염되고 나서 전부 다 막 그런 병이 한 번에 싹 몰려들고 이게 아니라 부적병 이런 균을 다 복균하고 있다가 응애가 내 꿀 벌통 내부 상태를 너무 불결하게 만들고 또 안에서 폐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병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저기 동물 검역소에다가 여러분들 벌을 맡기거나 혹은 벌을 사올 때 이렇게 벌 시체 같은 걸 검사를 맡겨보면은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발견됐다고 뜰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게 구조병, 낭충봉화부패병 또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무조건 나오는데 그게 검사 결과에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부 상태를 우리가 진짜 벌통 상태를 엄청 깨끗하게 하고 무균실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대를 거쳐서 그런 균들을 복균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 몸에서는 그런 균이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 대신에 건강하면은 그 병이 창궐하질 않아요. 하지만
봉분이 무너지는 순간, 안 좋아지는 순간 병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요건 요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도 우리가 간염, 뭐 B형 간염, A형 간염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90%는 다 간염 요런 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에는 간염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안 죽는 이유는 간염균이 있지만 내 몸이 건강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간염 때문에 죽는 사람은 내 몸이 안 건강해져서 이제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결국 간염균한테 내 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 봉분에 미치는 영향을 마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양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르는 벌한테만 악영향이 있는 걸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생 봉분에도 응애는 똑같이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진이 90년부터 93년까지 4년 동안 연구를 해봤대요. 무감염 봉군을 200개 정도 방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75%가 폐사했습니다. 3년 만에 75%가 폐사했고, 야생벌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산업 양봉장이랑 위치가 가까울수록 야생벌들이 응애 감염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산업 양봉장이 좀 응애를 퍼뜨리는 온상지가 됐다 이 소리죠. 아까 캘리포니아 연구진이었는데 이번엔 애리조나에 있는 연구진이에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90년에서 93년까지 연구해봤고, 애리조나에 있는 사람들은 95년부터 97년까지 해봤대요.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155개의 봉군을 방생했는데 1년 지나니까 12군만 살아남았대요. 1년 지나니까 12군만 살아남은 거예요. 처참하죠. 10%도 못 살아남았습니다. 이듬해 자기들이 분봉하고 이래가지고 50통까지 번식을 했지만 다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22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요렇게 두 봉군이 다 야생벌로 방생을 했을 때 1년도 제대로 살아남질 못했는데 그 모든 봉군을 보면은 다 응애 시체가 빠글빠글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다 그 봉군이 응애의 피해를 입어서 죽었다 그래요. 응애가 야생벌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응애가 이 꿀벌을 죽이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결론은 뭐였냐면은 산업 양봉장이랑 가까울수록 야생벌이 응애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 양봉장은 응애를 전파하는 좀 하나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양봉인들이 응애 방제를 잘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는데, 요거를 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왜 똑같은 벌인데 야생벌은 죄가 없고 꼭 산업 양봉장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아니야? 연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사람 손을 안 탄 야생벌이 응애로 인해서 죽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응애 처리를 안 해줬으니까 당연한 건데, 일단은 이때는 응애 방제를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응애를 방제 안 하는 농장도 많았습니다. 응애를 방제를 안 하는 농장도 많았기 때문에 응애 방제를 안 한 농장에서 야생으로 응애를 다 퍼뜨린 거고, 아무래도 야생에서 살 때는 이제 갇혀서 살질 않습니다. 얘들이 바닥이랑 벌 집이랑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 벌통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응애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다시 올라오지 않고 죽고 요런 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기르는 꿀벌은 일단은 폐쇄된 데에서 기르기 때문에 약을 안 쳐주면은 응애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응애가 죽을 확률이 야생에서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산업양봉장에서 응애가 더 많이 좀 번식을 할 수 있었고, 사람이 기르는 벌통이랑 야생에서 지들이 알아서 생존하는 벌통이랑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기르는 거는 한 번에 3만 마리까지 쫙 넣어서 집중적으로 기르지만 야생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알아서 나갑니다.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3만 마리 완전 밀집해 있는 벌통에서 번식
응애가 더 많이 번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번식한 응애보다 산업양봉장에서 번식한 응애의 숫자가 많아서 여기서 야생으로 다 퍼뜨렸다. 요런 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양봉장이 나쁘다 혹은 야생에서는 응애가 번식 안 하고 산업양봉장에서만 번식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 그냥 응애 방제를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기르는 벌이 야생까지 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양봉인들이 그냥 꿀벌 가지고 꿀 따는 거를 주안점으로 둘 게 아니라 어, 자연을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방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은 제가 꿀벌 실종 사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화분떡 주문 전화 들어오면은 꼭 여쭤봤어요. 지역이 어디시냐? 그 지역에 혹시 계신데 이동양봉이 많이 오냐? 막 이런 걸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관적이고 데이터가 좀 적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드려봤을 때 이동양봉이 많고 이동양봉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실종 피해가 많았어요. 내가 내 벌을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이동양봉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은 실종 피해가 좀 많았고 이동양봉이 적은 지역은 실종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산업 양봉장이 이동하는 요런 게 응애를 또 전국적으로 많이 퍼뜨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 양봉을 하시려면은 항상 응애 방제 잘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볼게요. 과연 응애에 많이 감염되면은, 야, 이거 꿀도 덜 나냐?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응애에 많이 감염되면 꿀도 덜 나냐? 연구를 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른 봄철에 3% 넘는 3% 넘는 감염률을 지닌 봉군, 아까 말씀드렸죠. 3% 넘으면은 심각하게 감염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봉군은 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저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랑 호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독일은 봄철에 응애에 감염되면은 꿀 수확량이 떨어졌는데 여름철에 감염된 애들은 딱히 꿀 수확량이 차이가 없더라. 응애 방제하던 안 하던 꿀 생산량에 차이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감염률이랑 수확량 간에 이거 딱히 별로 연관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밀원에 따라서 주 밀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제가 좀 보니까 아까 캐나다 같은 경우랑 독일도 봄에는 응애 감염률이랑 연관이 있었어요. 봄에는 응애 감염률이랑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호주는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도 활발하게 꿀을 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꿀을 따기 때문에 응애 감염률과 수확량 간의 생산량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밀원이 봄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한 해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이른 봄이 주 수확철입니다. 이른 봄이라 그러면 우리가 봄을 4월, 5월, 6월로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꿀 수확은 대부분 4월, 5월입니다. 대부분 4월, 5월에 거의 70%를 수확하고 6월 달에는 밤꿀 들어오는데 이거 수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7, 8월 가면은 이제 피나무 요런 거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거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른 봄에 주 밀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 봄철이 주 수확철이라 월동간 응애 감염 정도가 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나라는 응애를 좀 잘 관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른 봄에 밀원이 몰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꿀벌을 많이 이제 봄이 돼서 많이 받아서 번식시킨 다음에 꿀을 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월동벌이 실패하면 다음 해 수확량 자체가 그냥 폭삭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응애 감염 정도가 꿀 수확량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응애에 관해서 첫 시간 끝내봤습니다. 이제 응애 특강 하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응애라는 거는 다른 지식은 다 안 나누셔도 됩니다. 내 노하우 다른 사람들이랑 절대 안 나누셔도 되지만 하지만 응애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서로 응애 관련해서는 이제 정보를 많이 교환하시면 좋겠고 정보를 교환하실 때 단 이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은 그냥 좀 가짜 정보인지 요거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서로서로 정보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응애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봉장뿐만 아니라 남의 봉장까지 덩달아 좋아져서 우리 전체적인 양봉 산업이 확 살아날 거고요. 우리가 응애를 잘 잡게 되면은 야생벌도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자연까지 더욱 풍부해질 겁니다. 자연이 풍부해지면 우리의 밀원이 풍부해지겠죠. 밀원이 풍부해지면 다시 우리 산업이 부흥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응애 방제법은 우리가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지식, 좀 좋은 지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 같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 올 한 해는 응애도 잘 잡고 꿀도 잘 잡고 화분도 잘 잡아가지고 좀 다 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새해 첫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